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대학기금 관련해서 짤막한 뉴스 하나가 떠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대학기금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겁니다. 아, 특히 대부업체로부터의 추가 매입 소식을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대학기금에서 보유한 채권을 살펴보면 대상 연체채권 16조 4천억 중에 현재까지 매입한 연체채권은 9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조 3천억에 해당하는 연체채권이 매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연체채권을 이제 대부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아직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또 그 밑에 중소 대부업체 역시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동화 전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7월 말까지 다 매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대부업체의 매입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뉴스 하나가 짤막하게 뜬 게 뭐냐 하면 세대학기금에서 매입한 장기연체 채권이 약 9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연금 수령자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바로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 판단을 해서 채무 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방송을 해드렸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상환능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환능력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세대기금 측에서 법률지원기관 선정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짤막하게 뉴스가 떴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뉴스인데요. 마케딘에서 어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마케딘에서 장기연체 비탄감도 선별해서 채무자 재산 상환 능력을 따진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요. 생계형 재산은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은 권리보전 법적 조치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죠. 신용정보법 개정에 맞물려서 상환능력심사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누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뭐냐면 가상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에 대해서 채무자 동의 없이 세도학기금 측에서 조사가 가능한 그런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월 13일부터는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의해서 여러분들 채권 매입한 그 채권에 대해서 상환능력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연금 수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환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이 되는 거고요. 상환능력 심사를 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60% 이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해서 어, 소각을 해드립니다. 1년 이내에 소각을 해드립니다. 60% 이하에 해당. 그래서 그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그중에서 60% 이하니까 154만 원 정도 됩니다. 154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소득 60% 초과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채무액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해드립니다. 채무 조정은 원금의 30%에서 80%까지 이렇게 원금을 감면해 드리고요. 그리고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까지 그리고 이자는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환유예를 3년까지 이렇게 해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상환능력 심사를 해보니까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5%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이 250만 원 정도 되면 125%면 300만 원이 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필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권리보전 법적 조치를 해서 추심을 해서 이제 상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수 가능 채권은 소송, 시효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환능력 심사를 해보니까 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급 명령을 한다든지 또 압류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취약 채무자는 신속 종결을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소각을 해드리고 초과를 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이 미달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 조정을 신속하게 해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 차단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특히 캠코가 갖고 있는 재정,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별형 채무 조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13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그리고 소각이라든지 채무조정은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기연체 채권, 이거를 하루빨리 정부에서 매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동화 전문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7월 말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무려 46개사가 다 이제 7월 말까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부업체와 협상을 해서 특히 매입가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협상을 통해서 당근도 주고 때로는 채찍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유동화회사 이런 매입하듯이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대기금 측에서 특히 캠코 측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뉴스 하나를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세대학기금 관련된 그리고 대부업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